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기묘한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배우 김엘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랜만에 거울에서 탈출한 우리 이 PD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를 끊고 왔습니다. 쇄신해서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신나게 또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벨라 씨가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굿했던 얘기를 오, 한번. 군 얘기는 또 오랜만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막 깔끔하게 돼 있진 않아요. 이 얘기를 소개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한 거라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라윤이가, 정확하게는 라윤이를 찾아오신 분이 라윤이한테 의뢰했던 굿이었어요. 근데 아마 벨라 씨도 옆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보통은 라윤이가 굿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이건 무슨 굿이고요 무슨 굿이고 하고 대화를 안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은 걔는 걔대로 바쁘고 저도 어쨌든 손님들을 많이 보고 또 제 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때 어떤 분이 좀 굿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날을 비워두고 그 당일에 만나가지고, 만나고서도 저는 막 라윤이가 막 오늘 무슨 굿인데요 선생님 뭐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고요 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제가 사견 끼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정보 없이 가서 내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뭔가 보고 느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제 굿보다 라윤이 굿에서 저는 지기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언니가 라윤이 굿에 토를 막 하고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전날에 제가 막 토하고 먹는 거 엄청 미친 듯이 먹고. 맞아. 그래서 이 직이라는 게 무당이 이 손님이 뭔가 겪을 만한, 혹은 손님이 뭔가 아프다거나 혹은 손님네 조상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통증을 그대로 느끼는 건데, 제가 유독 라윤이 굿에서 더 심해. 제 굿하는 것보다.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 굿이었으면은 월요일날 제가 점을 다 보고 딱 점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배가 이렇게 묵직하게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프지 생각을 했고 그냥 넘겼지. 그냥 뭐 아까 먹었던 게 뭐 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근데 이상하게 막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배가 되게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아픈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다른 일들을 하고 바쁘게 보내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 이게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새벽에 깼어요. 아파서? 배가 아파서. 진짜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내일 뭔가 이 집과 관련된 뭐가 약간 이런 배 복부 쪽으로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날 이제 굿판에 가게 됐는데, 막상 갔더니 라윤이에게 굿을 의뢰하신 분은 50대 남성분이셨고, 그러면은 보통은 배와 관련된 거면 뭔가 임신이라던가 혹은 뭐가 복수 쪽과 뭔가 찬 거랑 관련됐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또 그런 느낌은 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멀쩡한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분이 오시니까 라윤이가 오셨어요? 뭐 오시는 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얼핏 듣기로 여동생분이 그러면은 뭐라 대화하는 게 얼핏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동생분이 뭐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는 뭐 여동생분 거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길래 뭔가 여동생이 좀 안 좋나 보다 하고 이제 굿을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저희 굿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두 시간 정도는 법사님이 이렇게 경을 하시는데, 저는 그 경할 때 이 집의 문제점을 화경이나 이런 느낌으로 찾아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갔을 때 항상 그 시점에 눈을 감고 계시던데. 그래서였구나. 그때 이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건지 찾아내 보려고. 근데 눈을 감고 찾는데도 뭐가 되게 심각하게 보이지가 않아. 또 뭐 조상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막 이분 여동생이 있다니까 여동생을 떠올려봐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조상을 훑어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동물들이 스치는 거야. 뭐 개, 양, 뭐 물고기, 뭐 그런 뭐 흑염소, 뱀 이런 동물들이 따다닥 스치는데
나 조상 보려고 했는데 왜 동물이 보이지? 하는데 순간 그 동물들의 배로 이제 시선이 가더니 그 배 안에 개면은 그 배 안에 막 꼬물이들이 막 대여섯 마리들이 막 서로 엉기정기 막 있는 거랑 뱀은 저는 뱀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뱀 다큐도 저는 안 보고 그냥 뱀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찾아보는데 뱀이 보통 낳은 그 알을 보지 이 알이 뱃속에 있는 건 난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 태어나서. 저도 없는데요? 그쵸? 근데 이 배 안에서 그 뱀알이 만들어지고 그 뱀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엉켜서 이렇게 약간 몰려있는 게 갑자기 모습으로 막 보이면서 물고기도 배 안에 막 알들이 엉켜져 있고 양도 안에 막 새끼들이 막 품고 있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게 자궁 속에 있는 게 막 보이면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사실은 그게 태어났을 때야 막 이쁘고 복실복실하고 하지만 막 배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막 이런 그쵸. 막 같은 거에 애기 태어났을 때 빨간 고구마 같은 친구가 생각보다 아까 처음에 좀 충격받았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본 화경에서도 이게 막 귀엽고 이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막 징그럽고 그냥 내장처럼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막 보이지? 알도 너무 징그럽고 뱃속에 있는 알도 징그럽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도륙되고 그게 막 꺼내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잘려가지고 막 그게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강제로 꺼내지는 게 태어나기도 전이고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눈 뜨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임신한 어미 하얀 진돗개가 나를 이렇게 하고 올려다 보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딱 눈을 떴거든요. 임신한 하얀 진돗개. 네. 그리고 나서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이 집은 이런 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구나. 뭔가 동물을 많이 드셨는데 일반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새끼뱀 동물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이제 뭔가 그쪽에서 답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굿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굿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신이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 딱 하시는 얘기가 그분한테 땡땡씨네 집안에 옛날에 동물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것도 일반 동물이 아닌 새끼 뱀 동물이 좋다고 해서 얘네를 많이 뭔가 죽이고 한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희 친할머니가 개하고 뱀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했고 많이 드셨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에요? 이러시는 거야.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개랑 뱀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또 보양식으로. 그니까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닌데? 하는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내 눈에는 그 할머니 뒤에 계시는 더 큰 할머니가 화경으로 보이면서 그럼 증조 할머니로 나는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조 할머니로 추측이 되면서 근데 엄청 센 증조 할머니가 계시네? 거의 무당이었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를 뵌 적이 있대. 왜냐면 증조 할머니가 100세까지 사셨대요. 오래 사셨구나. 네.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 뵀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되게 센 느낌이었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대장부 같은. 근데 그냥 단순히 센 느낌이 아니라 그 할머니를 내가 쳐다보는데 그 할머니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뭔가 약간 주술 같은 거를 막 중얼중얼 거리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무당이에요? 이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럼 혹시 할머니 종교가 뭐예요? 했더니 그분이 할머니 종교요? 좀 특이한 거였는데 땡땡이었어요 하는데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였거든요. 내 조상도 믿고 약간 신도 믿고 마침 그때 굿할 때 저희 제자 중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정말 빠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딱 듣자마자 그 종교 막 주술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막 했던 그 종교 맞아요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런 종교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 막 대순진리교 막 하잖아요. 흔히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 그런 게 있었구나. 내 조상을 믿고 섬기지만 스스로 주술 같은 것도 막 할 수 있고 막 비방도 좀 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양식으로 주면 마녀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피식 웃으면서 갑자기 그 할머니가
너네도 저한테 너네 무당도 각자 섬기는 신이 다르고 저 무당 이 무당 정해진 게 없다시피 나는 무당이 안 되려고만 했을 뿐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시에 색안경이 있다 보니까 무당만 피해 가셨을 뿐 그냥 무당처럼 하셨던 거야. 아, 남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네. 사실상 그분은 거의 본인이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면서 저한테 너네도 그러고 있지 않냐 지금 무당이 이렇게 많은데 무당도 각각 모시는 신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냥 그거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희 신령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의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새끼 뵌 동물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집안의 남자들 특히 장남들은 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명이 짧거나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미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딱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집이 실제로 장남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대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분 중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순간 약간 인간 유민지라면 그래요 할 텐데 순간 빠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고모 몇인데요? 했더니 고모가 4명이래. 근데 첫째 고모 뭐 하는데요? 둘째 고모 뭐 하는데요? 셋째 고모 뭐 하는데요? 그럼 넷째 고모 뭐 하는데요? 했더니 넷째 고모에서 이러더니 말문이 막혔구나. 넷째 고모가 젊었을 때 돌아가신 누가 신으로 내려오셨다 해갖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하시다가 엎었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신 얘기가 여동생 역시도 이 아버지 대에 미친 여성분이 있다시피 여동생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이분이 그동안 고민이었던 게 여동생이 실제로 좀만 힘들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면서 오빠를 평생을 걱정시키면서 살아왔던 거야. 아, 그런 사연이 또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도 여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이 자꾸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보통 이러면 또 몸도 자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굿을 의뢰하게 되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증조 할머니가 만들어낸 이 동물 벌전 때문에 사실은 다 내려왔었던 거지. 그 원래 사육을 하는 것도 되게 그쪽에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아기들이 가득한 그 생명체가 가득한 생명체를 사육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나중에 그 증조 할머니가 라윤이 몸에 실리셔가지고 당시에 우리 집이 너무 뭐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새끼 뵌 것들만 내가 다 죽이고 먹고 했었다면서 이렇게 화가 될 줄 몰랐다. 나도 억울하긴 하지만 너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면서 진짜 오열하시고 소리치고 막 이러셨었거든. 왜 영화 파묘에서도 보면은 그게 묘 잘못 건드리면은 묘탈 났다, 산탈 났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이 동물도 이렇게 많이 죽이면은 벌전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물 벌전이라고 하는데 동물 벌전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많이 죽이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네들을 너무 많이 죽이게 되면은 집에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심한 집들은 이렇게 명이 짧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자손들이 명이 길어지고 다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명을 더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리고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내 위아래로 다 고생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을 위해서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도 많은 손님들 보면서 동물 벌전이 있는 집들은 확실히 장애가 많아.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필요에 의하지 않은 그런 말인즉슨 욕심으로 인한 그쵸. 살인인 거니까, 살생행위니까. 그때 그렇게 증조 할머니가 새끼 뵌 것만 골라서 드셨고 그제서야 내가 왜 전날 밤에 그렇게 배가 미친 듯이 아팠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3시까지 복통에 시달리면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내가 이 소리를 했던 게 기억나. 그래서 동물 벌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가끔 이 얘기를 툭툭 지나가면서 할 때마다 영상에 댓글에 막 어떤 많은 분들이 지인이 옛날에 뭐 개고기집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자손 중에 누가 장애아가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 물론 모든 장애가 다 이걸로 연결지을 순 없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벌전이 내려오면 꼭 이렇게 장애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런 당연히 역효과라든지 벌전을 받을 줄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진짜 라윤이 몸에 실려가지고 완전 소리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나도 몰랐어! 하는데 그게 화처럼 보였지만 진짜 울부짖는 거야. 사람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치, 그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울분과 뭔가 스스로에 대한 원망으로 보이면서 완전 울부짖고 했는데 되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정작 중조 할머니 이분은 100세까지 맞아요. 그러네. 진짜 정 보면서 이런 경우 많아. 어. 정작 그 일을 행하셨던 분들은 되게 오래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믿어.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괜찮아? 아, 맞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행동이나 뭔가 나쁜 걸 할 때 이러다가 안 좋아진다는데 문제가 생긴다는데 괜찮으세요? 하면 보통은 괜찮아. 나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러고 더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 옛날 사람의 사상으로 약간 내가 그 산 증인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이제 시작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구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우연히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는데 개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새끼 벤 애들을 먹는데. 왜 대체? 왜 무슨 의미야 그게? 왜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막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완전 마니아층들 있잖아. 이쪽에 정말 너무 맛을 잘 아는 막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새끼를 많이 벤 애를 먹는 거를 너무 완전 그걸로 여긴다는 거야. 최상급이라고. 최상급이라고. 네. 그래서 그 구조하러 갔는데 그 새끼를 내가 진짜 화경에서 본 거랑 너무 비슷한 누렁인데 막 새끼 벤 어미들이 몇 마리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잡아먹기 직전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글로 적혀 있기로는 그게 새끼 벤 상태가 더 맛이 뭐 그렇고 그 자체가 그 배가 더 맛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더 선호한대. 진짜 매니아들은. 근데 그게 너무 귀하고 없고 하다 보니까 잘 못 구해서 그렇지. 그게 구한다 하면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거야. 와, 충격적이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알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화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 할머니가 좀 독특하셨네.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그래서 내가 화경으로 보긴 했지만 어떻게 그 뱀 안에 그게 심지어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봤으면은 그 왜 알이 만들어질 때 막 처음부터 단단하지가 않고 흐물흐물하더라고. 약간 막처럼 알들도. 근데 그 흐물흐물한 알들이 막 모여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막 그거를 막 자르고 막 이런 화경이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러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맞겠지 해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 할머니가 되게 특이하고 좀 약간 좀 그러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고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대박이다. 왜냐면 우리는 같은 그 세대, 그 시대에는 개고기가 되게 많았고 흔했잖아요. 개장수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아기를 뵌 이거는 진짜 아예 처음 들어요. 예전에 주술 같은 거 행하던 게 되게 낯설잖아요.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있을까? 이런 느낌인데 그게 기사 만나면서 완전 현실판으로 딱 연결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고 진짜 내가 이랬던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화경에 보였던 게 누렁이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흰 백구. 아, 백구 모습. 흰 백구가 눈을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는데 되게 슬프고 아련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 순간 내가 눈을 딱 깼거든.
근데 되게 먹먹했었어요, 마음이. 어쨌든 이 손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런 거를 즐겨 먹지도 않고 특히 여동생도 당연히 안 드시는데 어쨌든 이 남매 입장에서는 증조할머니의 업보로 인해서 오빠는 평생 내 동생이 오늘 혹시 죽지 않을까? 오늘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오늘 사고 치지 않을까? 라고 늘 전전긍긍해서 살아가고 여동생분 역시도 늘 이유 없는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아가셨어야만 됐던 거야. 근데 손님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조상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케이스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조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업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자기는 전혀 관련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될까?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혹시 내 증손녀한테 막 문제가 될까? 내 증손자한테도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진 않잖아. 전혀 안 하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일단 상상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P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까지는 생각할 수는 있잖아. 근데 우린 자녀도 없으니까 당연히 자녀까지도 우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물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애가 없는데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 후손이 혹시라도, 왜냐면 어쨌든 저는 죽어서 이 일이 다시 내려가게 될 테니까. 근데 저도 내림받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전혀요. 일단은 나부터 일단 잘 살고 보자식이잖아. 왜냐면 내가 잘 살아야지. 뭐 내 자식도 있고, 뭐 증손자, 증손녀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더 욕심을 내자면 막 나쁜 짓도 할 수도 있고, 뭔가 당장만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손님들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업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요즘 명언 있잖아요. 업보에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모두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 나중에는 내 후손들이 원망을 받고 또 후손들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다 보니까 저는 가끔 손님들이 아니 잘못한 사람들은 왜 다 잘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우리 집은 다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만 살아야 돼요? 억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물론 집안마다 그게 화살이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은 10년, 어떤 집은 50년, 뭐 어떤 집은 또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집은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시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 결국엔 돌아온다. 피할 길이 아예 없네요. 어찌됐든 간에. 잘 살아야겠네요. 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잔인한 게 부분이 많아가지고 왠지 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최소한으로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화경에서 본 것도 징그러웠고 실제 기사에서 본 내용도 너무나도 잔인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사연을 제가 하나 더 준비했고요. 이게 제가 이 사연은 이것도 굿 했던 얘기고요. 이거를 한 몇 개월 된 얘기인데요. 제가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집안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고 또 사실 크게 무섭진 않아요. 좀 신기하고 좀 기묘할 뿐이지 크게 무섭진 않아서 소개를 안 했었는데 요즘 시의성에 너무 딱 맞아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맞는 집이라서 좀 유추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이분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원래부터 공부도 잘했고 뭐 당연히 대학도 잘 갔고 하는데 공부 스트레스 때문인지 좀 난폭한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폭력을 쓴다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부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반려견이나 뭔가 이렇게 뭔가 때리거나 화풀이하듯이. 이거를 넘어서 나중엔 아버지한테도 폭력을 쓸 정도로 너무 심한데 문제는 아들이 이렇게 폭력적이면은 아예 막 정신병원에 막 넣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폭력을 써놓고서도 지가 놀래는 거야 막. 스스로 또 놀래하긴 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막 벌벌벌벌 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아들이 조금 이렇게 막 각종 뭐 이런 스트레스성 뭐 이런 그런 거. 것도 있고 뭐 또 약간의 조현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막 약도 먹고 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더 심해지면서 이제 가족들이 엄마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나가서 자취를 해라라고 했는데 또 아들이 안 나가. 나가진 않아요? 나가면은 자기가 고생할 걸 아니까. 그리고 때릴 때만 다른 사람이지 다시 돌아오면은 완전 막 소심하고 벌벌벌벌 하는 그런 착한 아이인 거야, 또. 아, 근데 또 심지어 성격이 소심하고 약간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 그러다가 돌면은 이제 딴 사람이 돼서 폭력을 썼던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셨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도 나오고 뭐 할아버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편의상 이 전보러 오신 이 아버지를 호진님이라고 할게요. 아버지 성함을. 근데 제가 그 집 점을 보는데 갑자기 이 호진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면서 그 아버지가 막 옛날 선생님처럼 막 훈계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막 되게 회초리 같은 거 들고. 그렇고 제가 죄송한데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엄하셨냐?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장남이신데 아버지가 자기를 훈계를 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나고 공부를 다 시켰다 하더라고. 되게 엄한 아버지셨구나. 엄청 심하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 보니까 자신도 공부를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되게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엄하긴 했지만 또 자기가 그만큼 또 시험도 되게 잘 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시험 못 보면 진짜 거의 다리가 부러지도록 두드려 맞고 이랬었대.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를 되게 증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좋게 자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애증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신도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야 아버지 마음이 다 이해가 됐던 거야. 보통 그렇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을 죽일 듯 때리기도 했지만 자기는 그만큼 독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그만큼 이제 잡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호진님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셨지만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셨고 근데 제가 그 아드님을 떠올리는데 이게 그냥 소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상하리만큼 너무 막 불안한 거야 막. 근데 아까 호진님의 아버지가 되게 엄하다 했잖아. 근데 정작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때린 적도 없어. 근데 막 할아버지 생각하면은 뭔가 불안해지고 내가 막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러고 아니 아드님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막 누가 곧 나를 막 때릴 것처럼 너무 안절부절 못하고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느낌. 그러면서 약간 그때 내가 든 느낌은 누군가가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겠다. 예. 내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막 개패듯이 누군가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일단은 때려야겠다. 그러고서 벌벌벌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드님이 막 순간 돌아가지고 때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곧 나를 때릴 거야. 팍 이런 느낌이었었어. 그때 내가 든 느낌은.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이 호진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누구도 아들을 때린 사람이 없다. 내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내 아들은 정말 진짜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학원에서 나 때렸지. 나는 얘한테 막 체벌도 한 적도 없고 물론 애 엄마가 몇 번 회초리 때린 적은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내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내 눈에는 이 할아버지가 먼저 보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봐야겠다. 호진님 위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호진님도 제가 오랜만에 아버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지. 뭔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제 천도제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런 거를 자신도 몰랐고 또 와이프도 이런 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천도제 같은 걸 좀 드려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어찌됐든 간에 아들 문제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천도제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굿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호진님의 아버지가 딱
들어오셨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 자리에서는 제가 호진님한테 이 얘기를 못 했었어요. 네. 근데 뭐였냐면은 보통은 이런 망자분들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막 떳떳하게 들어오세요. 나 되게 잘났었고 이놈 만든 게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너가 나 덕분에 잘 컸지?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 가득. 그렇게 들어오셔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막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널 때렸던 거는 다 너를 위해서다. 나는 지금도 하나도 안 미안하다. 너가 그때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자기 자랑도 되게 많이 하시고, 왕년에 내가 되게 잘 나가고 나 되게 멋쟁이였고, 막 옷도 난 항상 좋은 것만 입고, 막 자기 자랑을 막 하시는데 옆에서 호진님도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아, 예,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셨죠. 정말 존경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할아버지 덕분이었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덕분이었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이 호진님의 할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내가 빨리 남자 옷 하나 더 해오라고 여기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 호진님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할아버지 자랑 진짜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셨거든요. 라고 하는데 순간 내 눈에 이분은 자기 할아버지 자랑을 했잖아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내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순간 속으로 독립운동은 무슨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 눈에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그런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들을 그냥 패고 막 이런 모습이 내가 순간 보이는 거야. 하고 내가 놀래갖고 말을 못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저희 실령님이 얘기하시는 거겠죠? 독립운동은 무슨 이렇게 딱 비웃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와, 반대였네. 그래갖고 내가 순간 소름이, 나 지금도 소름 돋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진짜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분은 정말 아버지도 본 것도 감격스럽고 막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얘기도 하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막 너무 존경스럽고 존경스러운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모였구나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아버지 진짜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눈을 바라보고 차마 이 얘기를 못 하겠다. 절대 못하죠. 그분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옷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맞아요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막 이러고 나는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옷 가지고 그래요 할아버지 옷까지 해드릴게요 이러고 제가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도 제가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말도 못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분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 친일 쪽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당황했냐면은 순간 내 눈에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패고했을 때 눈앞에 있어서 막 덜덜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호진님의 아들이랑 겹쳐 보였던 거야. 네. 어떡해. 호진님한테는 차마 이 얘기를 못하고 제가 옷 몇 벌 좀 다양한 나이대별로 옷을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옷을 이제 사자 놀 때 같이 놀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 눈에 봤던 그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몫으로 이제 옷을 제가 해주면서 속으로 물론 다 이제 원한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옷이라도 좀 새로 받아가세요 라고 이제 그때 옷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의 그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 이 호진님의 아들이랑 똑같이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거를 이분한테 속 시원하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네. 설명하려면 앞뒤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여태까지 믿었던 거에 대한 게 다 깨지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굿이 끝났고 저는 이제 굿이 끝나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후에 이렇게 한 번 더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일주일 뒤쯤에 저희 신당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와, 이걸 말도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 성향상.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럼 저희 아들은 왜 그때 그랬던 거죠? 혹시 뭐 할아버지가 잘 안 돌봐주셔서 그런 건가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지레 제발 저려가지고, 내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했지. 근데 혹시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 되게 잘 사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독립운동 뭐 그런 거 하시면서 뭐 부도 좀 축적하시고, 이제 막 횡설수설 한 거야, 내가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하면서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 살았고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살았던 거야. 물론 아버지가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잘 살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부터 집이 갑자기 부가 확 축적이 되면서 확 잘 살았는데 자기도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자기 집이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우리 집이 이래 독립운동했어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믿었던 거야. 보통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뭐 특이한 뭐 케이스야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 원래 좋은 쪽으로 또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다고는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미 좀 티가 나긴 했었어요. 계속 뚝딱뚝딱거리니까. 맞아요. 제가 또 고장 나잖아요. 안 맞을 때는. 막 질문도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사실은 그때 독립운동 얘기하셨을 때 내 눈의 화경에서는 전혀 다른 게 보였고 할아버지가 좀 그런 쪽으로 좀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에 좀 안 좋게 원한을 갖고 좀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랑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색깔의 옷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내가 그분들을 봐서 사실은 해드렸던 거다. 근데 그때는 차마 제가 그 얘기를 못했었다. 라고 해서 그걸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피해자들의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그 한이 아들한테 이제 남아 있었고 아들이 이유 없이 이 불면증도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어릴 때부터 어둠을 그렇게 무서워했었대. 그래서 혼자서도 잠을 잘 못 자고 근데 당연히 장손이고 아들이고 하는데 뭐 혼자 잠 못 자면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억지로 재우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예민하고 불안감이 너무 심했던 거야. 와.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보면 전 이야기에 이어서 업보가 맞아요. 업보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왜 어떤 집 굿했는데 그 집이 옛날에 되게 그 집도 대대로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내가 아프면서 근데 조상은 아닌 거야. 근데 그 집은 조상보다 그 망자들이 더 빨리 들어왔었는데 내가 조상을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아프면서 누구지 하는데 멍석말이 있잖아. 옛날에 노비들이 멍석에 말려갖고 두드려 팼었잖아요. 나는 그거를 드라마에서 봐도 그냥 넘겼지 사실 그렇게 깊게는 안 보거든요. 근데 멍석말이 하는 게 갑자기 눈에 보이면서 옛날에 그 멍석말이로 죽었던 그 노비들이 그 집에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대박이다. 네. 근데 그 집도 이유 모를 다 대대로 잘 사는데 원인 모를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 노비들이 그때 이제 멍석말이 당한 노비들이 와가지고 그걸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집도 당시에 그 할아버지 손에 어쨌든 죽은 그 망자들이 들어왔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럼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성인이 되고 점차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또 있나요? 원래 안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빨리 발견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모가 혹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답을 찾지는 않지. 저 일반적으로만 생각. 그쵸.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뭐 좀 애가 좀 예민한가 보다 천성 이렇게 생각하지 이쪽으로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이 호진님도 남자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거를 안 믿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오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또 생기다 보니까 아기가 자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1번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괜찮아지는 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제가 뭐 당연히 할아버지 편을 들 순 없겠지만 호진님의 할아버지도 당시에는 증손자까지는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했겠죠. 이게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진짜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 되게 신기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통 이런 집들은 조상이 들어오면 에헴 내가 내지 하고 들어오시거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셨는데 제가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별 말을 안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옷만 서둘러 갖고 옷을 해드리고 마무리했었는데 딱 그 느낌이, 원래는 내가 내지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도 자기가 아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별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거든. 그래갖고 그때 손자인 어쨌든 호진님한테 미안하셨던 것 같긴 해. 그래서 아 정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그렇게 과묵한 귀신은 없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너의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자리에서. 와, 근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갔다는. 근데 최근에 신기했던 거 뭔지 알아? 어떤 집 굿하는데 그때 라윤이가 조상을 놀았었거든요. 근데 라윤이가 그때 누구였었지? 큰 삼촌이었나? 누가 뭐 일찍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이제 큰 삼촌을 옷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큰 삼촌하고 뭐 작은 삼촌을 같이 했었나? 내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두 분은 옷을 같이 해드리는데 정작 큰 삼촌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작은 삼촌만 얘기를 두루룩 하더라고, 라윤이가. 그래갖고 그분이 근데 큰 삼촌도 같이 오셨나요? 큰 삼촌은요? 이랬는데 라윤이가 큰 삼촌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이러고 그냥 마무리를 하더라고. 근데 보통은 라윤이 성향상 이제 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손님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큰 삼촌을 저분이 보고 싶어 하니까 큰 삼촌을 뭔가 이렇게 더 실어야겠다. 뭔가 더 집중해서 큰 삼촌을 한번 실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라윤이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이러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큰 삼촌이 그 전쟁터에 끌려가갖고 유해를 못 찾았던 거야. 그래서 못 돌아오셨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분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우리한테는 큰 삼촌이 오면은 내가 한번 도대체 유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해갖고 이제 삼촌들 차례가 되니까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 삼촌이 하는데 별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훅 가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이때 거짓이라면은 라윤이가 큰 삼촌이 하면서 막 큰 삼촌 왔다 하면서 막 거짓으로 만약에 했을 텐데 라윤이가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하고 그냥 마무리했던 거야. 와, 신기하다. 네. 너무 신기하다. 우와.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직도 전사자분들 유골 찾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가시더라도 꼭 물이 고국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꼭 그게 유해를 안 모셔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분도 위로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밑으로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게 좀 희미한 느낌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은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집안에 쌓아둔 덕도 부족한 데다가 그러니까 혼이 더 못 왔던 거야. 그래갖고 라윤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잘했다. 네가 혹시라도 너무 많은 조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얘가 참 그래도 매사에 되게 사견 없이 진솔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었거든요. 엄청 뿌듯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집안에 또 덕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유해도 못 오고 하면은 아예 못 실리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 신기하다, 진짜, 이거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업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무섭거나 하진 않잖아. 신기해요. 네, 근데 요즘 딱 시기에 딱 맞게 좀 그래가서 제가 얼떨결에 소개를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굿하다 보면은 혹은 전보다 보면은 이런 집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뭔가 나의 행동이 나중엔 업보로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혹시 또 경험하셨던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담이 있거나 또 주변에 얘기가 있으면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지금 굿즈가 이제 거의 80% 완성됐으니 또 다 완성이 되면은 채택되신 분에 한해서 굿즈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해야 되나요? 제가 굿즈를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랬어요. 맞아. 진짜 예뻐요. 제가 샘플을 보여줬었는데 벨라가 보자마자 언니! 막 이러면서 그래, 제가 심지어 그랬어요. 저도 댓글 달아서 사연 쓰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엄청난 기획 프로그램을 지금 또 만들고 있어서 바로 직접 밖으로 나가는 또 그쵸? 그래서 지금 이 PD가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바로 빠르면은 다음 주나 어쨌든 간에 곧 공개될 예정이니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나 공개할까요? 이름부터? 좋죠. 바로 귀신 진품 명품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 나한테 천도 안 바라는데? 나 계속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싶어. 나는 나갈 생각이 없어. 그냥 눈이랑 다 달랐어. 생긴 것 자체가 달라.